미국의 FBI 국장 레이가 우리나라의 방한을 2019년 9월 20일에 했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났을 땐 윤석열이 가상화폐 피싱 사기 사건 우리 성공적으로 공조해서 했었지, 그걸 언급을 했어요. 그게 2018년 9월. 민감용 경찰청장을 만났을 때는 레이 국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다크웹을 통한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문제에 주력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테러 관련 정보 공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 왠지 지금 대량 살상 무기 하면 뭐 떠오르시죠? 북한의 미사일. 그리고요. 그다음에 우한폐렴이 떠오르지. 아, 그렇지, 떠오르지 않으세요? 우한폐렴. 왠지 이런 진단 시약이라던가 진단 키트라던가 이런 것도 준비되었다라는 정황을 봤을 때, 그리고 대량 네. 살상 무기를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로 거래한다면 누가 저 짓을 할까 하는 거지. 그렇죠. 답이 정해져 있잖아 지금. 중국 아니면 북한 둘 중에 하나잖아. 그렇죠. 이걸 딱 보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진짜 우리 이것들이 다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다 하나의 사건이다. 찌찌뽕인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김정민의 그레이트 게임입니다. 아유, 어제는 제가 좀 바빴습니다. 네, 어제는 새벽 1시 반까지 그 접수하는 것 때문에 제가 방송을 못하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다시 그 엠번방의 선물을 방송하게 됐고, 또 하게 되면서 또 이 분야에 또 나름대로 그 정보를 많이 파헤친 그 우리나라의 그 유일한 반중 유튜버 여전사 꽝맨 씨랑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얼굴 안 가리고 하셨네요. 가리려고 했는데 굳이 가리지 그래요? 말라고 해서.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두 파트로 할 겁니다. 엠번방이랑 피자게이트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 두 개를 하고, 그리고 조금 시간이 나면은 그 외에 부록으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거는 상황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엠번방의 선물에 대해서 먼저 우리 그 꽝매 그 여전사 분께서 먼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제가 피자게이트를 이어서 한 다음에 그리고 둘이서 그거를 조합해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먼저 보여주시죠. 한번 그 조사하신 네. 내용들을. 네. 네, 먼저 엠번방. 네. 엠번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는 있는데 네. 잘 개념이 안 잡히신 분들이 있어서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왔어요. 네. 뉴스도 내용이 뭐 2018년 12월에 창설이 됐다, 아니면 2019년 2월에 창설이 됐다, 네. 논란이 좀 소지가 있는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확률이 높은, 가능성이 높은 방향으로 해서 시나리오를 짜봤습니다. 네. 네. 창설자는 먼저 갓갓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사람이고요. 갓갓이요? 네, 이름이 갓갓이래요. 이름 정말 마음에 들어요. 한글로 네. 치면 행행. 네네. 뭐 그렇고. 네. 두 번째로 용도는 음. 이 텔레그램의 이런 용도는 방을 하나를 만들었을 때 그 방에 성착취 영상물을 올려요. 공유를 해요. 네. 네, 근데 여기에 입장료를 내면 들어와서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2번, 3번 이렇게 쭉 해서 8번 방까지 있는데 네. 이 방이 단계마다 약간씩 더 수위가 높은 영상들이 나오는 거죠. 방의 개수가 8개? 네, 1번부터 8번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 숫자 8은 원래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숫자인데. 아, 그래요? 네, 원래 그렇구나. 8을 좋아합니다. 아, 네. 8을 좋아하는구나. 네. 그렇게 해서 1단계는 20에서 25만 원, 그리고 2단계는 70만 원, 그리고 3단계는 150만 원 수준 정도를 받고 이제 암호화폐로 받았죠. 그 거래 결제 화폐는 암호화폐? 네, 거래수단은 가상화폐로 해서 받았고 범행 대상이 이제 미성년자와 일반 여성까지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도구는 텔레그램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지만 디스코드와 라인, 위커, 와이어 등의 메신저 앱들이 다수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게, 잡힌 사람이 박사라는 사람이에요. 조주빈이라는 사람인데 네. 25살입니다. 네. 전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바지예요. 당연하죠. 네. 볼 불가능합니다. 때부터. 네. 네. 그 다크웹의 손정우 보셨잖아요. 네. 네. 그거랑 같은 이치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운영자 조 씨는 2018년 12월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네. 내용을 다른 걸 취합하다 보면은 이 조주빈이라는 사람은 2019년 7월부터 박사방을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가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취합을 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지식백과에는 이미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이 2018년 하반기에 개설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래서 다수에서 2018년 하반기면
그게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2018년 하반기 12월로 추정이 되는데 이때 네. 가까시라는 사람이 1번부터 8번 방까지를 일명 N번방이라고 불리는 이 N번방을 만들었다. 네, 그리고 성착취 영상물을 공유를 하고 네. 또 성폭행이나 이러한 것들 네, 범행을 하도록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2월 저는 2019년 2월에 대한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뭐 특별히 뭐가 있나 보죠 그날? 네, 제가 많은 자료들을 네. 이 현 정부에 관련됐다고 생각하는 네. 자들이 뭔가를 했을 때 그 네. 날짜들이 있거든요. 네. 그 날짜들 중에서 좀 상징적인 날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 그래서 그 2월에 가까시란 사람이 N번방을 켈리라는 사람에게 인계를 했다고 해요. 네. 네, 그리고 나서 9월까지 이 켈리라는 사람이 운영을 하다가 자취를 감췄고 이후로 유사 N번방이 지속적으로 생겨났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잡힌 건 박사방의 조주빈이 가장 대표적이고 다른 켈리나 또 여러 명이 잡히긴 했습니다만 가장 전면에 나온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조주빈.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그냥 총대 매려고 네.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밑에 적어놓은 건요. 이때 2018년 하반기에 네, 12월로 추정이 되는데 원래 11월 24일에 버닝썬 사건 아시죠? 오. 네. 거기에 김상교 씨가 폭행을 당함으로 해서 시작이 된 버닝썬 사건이잖아요. 그때에 시작이 됐는데 여기에서 김상교 씨가 가만히 있지 않고 그것들을 폭로하겠다라고 나서기 시작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시점이 그거랑도 연관이 있을까라는 막연한 추측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2018년 하반기에 네. 그 가까시라는 사람이 방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켈리로 연계되는 게 저 네. 사건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 네. 그리고 이게 만약에 같은 취향을 그러니까 미성년자 성착취와 그리고 스너프 필름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걸 즐기는 그 소비자층 한정돼 있어요. 네, 한정돼 있겠죠. 뭐 개나 소나 다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들이 만약에 소수예요. 네, 그렇죠. 만약에 드러날 위험이 있다고 하면 그 장소나 뭐 옮기지 않겠어요? 당연하지. 네, 그 대상이 또 여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해봅니다. 이거에 대한 근거는 확실하게는 없어요. 그렇죠. 근거는 없지만은 네. 그 우리나라 인구상 네. 그 중에서 그 변태적인 성행위를 좋아하는 사람의 숫자가 대다수는 아닐 테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저기 그 김상교 씨의 버닝썬 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네. 그 외부로 노출될까봐 네. 그 기존의 방을 닫고 네. 새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런 추측을 해보기 때문에 네. 이 날짜를 같이 배치해뒀습니다. 좋습니다. 왜냐, 네. 또 여기뿐만이 아니라 2019년 2월에 본격적으로 이 버닝썬 사건이 뉴스에서 터졌어요. 그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장학선이라고 해서 물타기를 사전 작업을 했던 것도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네, 관심을 굉장히 많이 둬서. 네. 그래서 이 시기가 가까시 2019년 2월에 N번방을 켈리에게 인계를 했었던 것도 같은 맥락으로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추측만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때 또 아이러니하게 공교롭게 아이러니가 아니라 공교롭게 그 조국의 사모펀드의 관련사 제일 처음에 네.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가 레드펀드라는 그 펀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제일 먼저 투자를 했던 게 포스링크라는 회사예요. 포스링크가 그거 네. 그 암호화폐 거래소 만든 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네. 원래 이름은 아큐픽스고요. 그렇죠. 네, 이 포스링크의 지분을 5% 미만으로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조국의 오촌조카 조범동이 실질적인 운영을 해왔다고 알려져 있죠. 주주총회에서도 관계자들이 만났다. 네. 그리고 그 금융업계 관계자도 그 말을 했었던 뉴스도 나왔어요. 그쵸.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19년 2월에 이 포스링크 주식이 거래가 정지가 됐어요. 왜일까? 2019년 2월. 네. 2월 10 며칠에 정지가 됐습니다. 네. 그걸 보고 이게 우연일까? 2019년 2월에 그 포스링크가 만들었던 암호화폐 거래소가 정지가 되는데 그 2월은 각각에서 N번방을 켈리로 인계한 같은 월. 포스링크 주식이 정지가 됐지 코인링크는 아니에요. 코인링크가 그쵸. 거래소입니다. 네. 코인링크는 이미 주주가 83%가 후오비나 비트메인 같은 중국 회사에 다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중국화가 됐다고 봐야 됩니다. 네. 네, 옆길로 좀 샜는데, 네, 버닝썬이 연상되는 N번방. 저는 이 N번방을 보면서
윤 총경이 나왔는데 여기도 총경이 등장하길래 이것도 뭔가 연상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 그 트위터가 메시지인가 보니까 그 또 아이디를 버닝썬으로 썼더라고. 아 맞아요. 그 뉴스 보셨군요. 네, 그러니까 희한하더라고요. 야 저런 이름이 저기서 왜 나오지? 막 그랬거든. 그렇죠. 네. 관련이 없으면 과연 나올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네. 사람이 버닝썬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면서 네. 그쪽 방도 보는 사람이었겠지.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뭐 아직 근거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을까. 그렇죠. 어쨌든 총경은 공통 부모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가장 제가 다루는데 마음이 아프고 좀 화가 났던 부분은 미성년자 성착취와 스누프 필름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가상화폐죠. 그렇죠. 암호화폐. 자, 보면 경찰총경 유사 N번방 가입 의혹이 사실이 아니야. 뭐 물론 자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요. 이미 그거에 대해서 처분도 다 확인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우리는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 저 뉴스 봤어요. 네. 뉴스를 봤는데 저 총경이 높은 직책 아니에요? 높은 직책이에요. 높은 직책이잖아요. 네. 이걸 제가 왜 그러냐면 그 다른 그 종편이라던가 그 공영방송에서 봤더니 그 잠입수사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 네네. 근데 여러분 장난하십니까? 잠입수사를 간부가 합니까? 나 진짜 왜 그래 진짜 유치하게. 맞네. 그쵸. 아니 왜냐면은 나 진짜 이게 작전을 할 때 스파이를 보낼 때 참모총장을 스파이로 보내는 거 봤어요? 아니요. 아니지 말단 직원 보내지. 그렇죠. 아니 총경 직책이 거기에 잠입수사를 한다는 기사를 딱 보면서 이 사람 군대 안 간 사람이 하는 게 딱 드는 거야. 그런가 보네. 기본을 모르네. 이것도 제 개인적인 뇌피셜. 뇌피셜. 그렇죠. 네, 절대 간부가 잠입수사를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다. 네. 엄청난 애국심을 가진 사람이 아닌 이상. 그게 논리적인 것 같습니다. 네,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네. 맞아요, 하세요. 네. 네, 그리고 버닝썬에도 윤 총경이 뒤를 봐주고 비호를 해줬다라는 네. 것도 알고 이미 익히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게 또 조국 사모펀드와도 연관이 된다는 것도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연상이 딱 됐어요, 이 부분에서.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스누프 필름입니다. 버닝썬에서 사람들이 많이들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데 버닝썬 VVIP 룸에서 스누프 필름을 찍고 혈흔을 제거하는 소각팀을 운영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취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마약과 성매매, 성폭행 등의 범죄 흔적을 지우고 증거를 인멸을 하는 게 소각팀의 임무라고 해요. 당연히 그래야 이제 범죄자가 안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일했던 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일행 중에 한 명이 의사였던 것 같다. 네, 왜냐면 여자가 피를 흘리는 걸 즐기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마약을 하고 그런 상태를 지속을 했다라고 하면 아마도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의 눈이 초점이 흐리다는 건 저거 마약했다는 소리거든. 그렇죠. 100% 마약이에요. 네. 그리고 솔직히 나이트클럽에서 마약이 횡행하는 거 뭐 어제 오늘 일 아니잖아요? 알 사람 다 알잖아. 네, 알죠. 네. 그래서 여기에 의사들도 있었고 이런 팀을 소각팀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이 밑에 보시면 미성년자들을 동원해 성적대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런 내용도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스누프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좌측 상단에 스누프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폭력, 살인, 강간 등의 모습과 섹스 장면을 그대로 연출한 비인간적인 고어 영상을 스누프 필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다른 기사에서 성매매 콜걸 중에는 초등학생도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게 가능한가? 뭐 돈 있으면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불가능한데 네. 이게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야무야 덮였죠. 네. 그리고 여기에는 방송 프로그램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 주로 이제 가출 청소년을 이용을 했는데 거기에 여자아이 중에 한 명은 지금 외상후 증후군, 전쟁에 참전한 그 군인들이 앓는 증후군이라고 해요. 쇼크로 정신병자 되는 거. 그것을 앓게 됐고 또 한 아이는 중절 수술, 이거 임신 중절 수술 말하는 겁니다. 네. 그걸 너무 많이 해서 자궁을 드러냈다. 그래서 쓸모 없어지니까 버렸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낙태를 여러 번 했다는 거는 그러면 그 여자가 어디 한 군데 갇혀 있었던 거야? 아니면 집에서 왔다 갔다 출퇴근식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야? 제가 비공식적인 커뮤니티에서 본 내용은 뭐였냐면 버닝썬의 VVIP 룸 이런 데뿐만이 아니라 오피스텔 같은 데를 따로 잡아서 거기에서 이러한 조금 가학적인 행위들을 즐겼다고
들었어요. 이거는 뭐 기사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관심을 가는 거 그 위쪽에 보면은 네. 여성을 묶어놓고 피를 흘리게 하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거의 그중 한 명 의사인 것 같다. 네. 제가 봤을 때 이 낙태도 그렇다면 이쪽에 관련된 종사자 즉 네. 그 의사가 낙태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요. 제3자한테 맡기면 큰일 나죠. 왜냐면 네. 같은 환자가 여러 번 낙태를 하는 걸 의사가 과연 허락을 해줄까? 왜냐면은 이거 자궁까지 드러낼 정도면 심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의사가 그런 수술을 하겠어. 그렇잖아요. 맞네요. 네. 음. 이거는 결국 추측할 수 있는 건 뭐다? 전용 의사가 이 의사다. 안에 있다. 있었다. 산부인과 의사가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 그렇겠죠. 추정할 수 있죠.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버닝썬 사건 얘기할 때 네. 대중의 주목을 했던 거는 결국 연예인 빤스 사건만 나왔어요. 맨날 누가 마약을 했다는 등 요걸로 나왔지. 네. 사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내용은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건드리지도 않았을 뿐더러 재벌 3세들? 네. 이 사람들 마약 사건 터트리면서 물타기 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네. 완전히 그냥 포인트를 엉뚱한 데로 돌렸고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심각성을 전혀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버닝썬에서 그런 부분을 보고 여러분 충격 받으셨죠? 네, 저도 충격 많이 받았습니다, 보면서. 그리고 이제 N번방 사건도 떠오르는 이유가 이거예요. 피해 여성 74명 중에 16명이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도 그냥 단순히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몸에 노예라는 이 말을 새기게 만든다거나 이거는 정말 다 가져오고 싶었는데 다 가져오면 여러분 토하실까봐 일부만 가지고 왔습니다. 중학생쯤 돼 보이는 여아가 숙박업소에 갇혀서 성인 남성에게 성폭행 당하는 영상, 그리고 성기를 드러내놓고 자위를 하는 영상은 기본이었고 체내에 애벌레가 기어다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영상은 오랫동안 이 취재진의 말을 잃게 했다고. 저도 말을 잃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스너프 필름이 있었다. 그리고 몸에 칼로 노예라고 새기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 그리고 남자 공중 화장실에서 여아가 나체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도록 시키고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아까 이 내용이죠. 네, 성폭행하고. 근데 이 밑에 잡힌 사람이 총 66명이라고. 66이 나오네요. 네. 근데 66? 웃으면 안 되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차마 이 내용들을, 이 장면들을 다 송출할 수 없기 때문에 다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중간에 보니까 여아의 친남동생이라는 말에 보면은 네, 남매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 남매가 가출한 애들을 타겟으로 한 건가? 남매도 그런 경우도 가출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가출뿐만이 아니라 자기 동생이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동생이 얘네들한테 약점을 잡혀서 이러한 성착취를 당하니까 제발 우리 동생 살려달라면서 동생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당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가출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범죄 집단인데? 네, 그러니까 돈을 믿기로 해서 고액의 알바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유인을 한대요. 그러면서 신상 정보 받아내고 사진 받아내고 그 나체의 사진 이런 것까지 진행이 되는 거죠.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렇죠. 예, 평생 가는 거니까. 네, 그래서 여기 공통점은 뭐다? N번방과 버닝썬의 공통점은 미성년자 성착취와 그리고 스너프 필름 그리고 가상화폐 이렇게 세 그렇죠.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잡혔던 조주빈이 추적이 어려울 거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뭐 추적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지갑 대표적으로 걸어놨던 지갑 3개 중에 2개는 본인 게 아닌 걸로 드러났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지지. 네, 그러니까 맞죠. 그러니까 바지지. 네. 네. 그다음에요. 뭐 한간에는 뭐 한쪽에서는 나온 내용 보니까 해킹을 당했다라고도 얘기를 하던데 저는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 해킹이요? 네. 그 해킹이 뭐냐면요. 그 돈을 인출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불법적으로 예를 들어 1,000억을 모았어. 네. 근데 그 1,000억을 내가 인출을 하게 되면 걸립니다. 나중에 조사하게 되면 네. 너 그 1,000억을 뽑아서 어디다 썼어? 이렇게 세무조사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도난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1,000억을 모아놓고 네. 좌표를 찍어주는 거예요. 저기에 내 돈이 있으니까 해킹해. 수수료 얼마 줄게. 뭐 암호를 알려줄 수도 있고. 그래서 털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경찰에 신고해서 뭐라 그런다? 도둑 맞았습니다. 그런 거죠. 옛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부부가 살인을 했는데 남편이 남편을 자기가 부인을 살인한 다음에 경찰서에다가
도둑이 부인을 죽였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저도 연상되는 게 그거예요. 네. 우리나라 이제 대형 거래소들이 네. 해킹을 당했는데 이게 북으로 흘러간 정황이 있다, 뭐 그런 의혹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해킹을 당한 것일까? 해킹을 당해주는 거지. 당해준 걸까? 최근에 자살도 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 그렇죠. 자살을 당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해킹도 당해줄 수 있습니다. 네. 왜냐면 이거 제3세계로 자주 일어나요. 이 사건. 제가 또 제3세계 전문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사건 많아요. 네. 그래서 내가 딱 보면서 이거 도난 당해줬네? 이런 게 딱 보이더라고. 그럴 네. 수 있죠. 그래서 버닝썬에서 또 특이할 만한 점을 말씀드리자면 린사모라는 사람 아시죠? 알죠? 대만 여잔데 아, 사모패랑도 이제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버닝썬에 투자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20%예요. 초기 40%인데 나중에 이 기사가 나올 때는 20%로 줄어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투자한 자본이랑 그 성수동의 갤러리아 포레라고 아십니까? 알지요? 네, 임종석도 갔었던. 임종석도 가고 승리도 가고 네. 뭐 많이 갔죠. 네, 여기에 주택을 한 채 샀는데 이 금액이랑 우리나라의 나머지 거의 그러니까 300억 원어치 샀대요, 부동산을. 그 구매했던 비용이 들어온 흔적이 없다는 거죠. 없죠. 네, 이게 암호화폐로 들어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또 2017년 1월이라서 이따가 또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조주빈에 대해서 바지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암호화폐를 추적을 못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믹싱 앤 텀블러라는 기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굉장히 네. 복잡하다는 건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수천 개의 계좌로 쪼개가지고 다른 그 암호화폐랑 섞어서 수천 개의 계좌로 분산시켰다가 다시 합치는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걸 과연 혼자서 해낼 수 있을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조주빈이가 혼자 단독 범행이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지금 경찰들 잘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지금. 만약에 조주빈이가 단독 범인이라면 네. 그 무슨 믹싱? 믹싱 앤 텀블러. 믹싱 앤 텀블러를 조주빈 보고 해보라 하세요. 너 할 수 있어 하고. 오. 못할걸? 오, 역시. 너 해봐. 너 그거 믹싱 앤 텀블러 해봐. 해보세요. 아마 못할걸? 그럴 25살이 그걸 할 줄 안다고? 네. 장난하나? 한번 걔가 진짜 진범인지 바지인지를 알 수 있는 경찰이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은 왜냐면 살인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살인을 했다고 자수를 해도 인정 안 해줍니다. 범행 도구가 발견돼야 되고 동기가 무엇이고 어떻게 살인이 된지 현장 검증을 해요. 그래서 현장의 그 살인 그 현장과 그 진술이 일치하는지를 해서 이 사람이 진짜 범인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 대신 범인으로 나서는지 요거를 수사하거든요. 똑같은 기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이 그렇게 잡혔으면 진범인지 아닌지는 뭐라고요? 아까 무슨 기법? 믹싱 앤 텀블러 기법이요. 힘들어. 네. 믹싱 앤 텀블러. 너 이거 직접 해봐 하면 돼요. 그래서 못하면 쟤는 진범이 아닙니다. 아닌 거죠. 네. 경찰도 힘들어지겠네? 내 방송 보면은. 뭐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성착취를 하는 그러한 행위라든지 그 유통을 하는 거라든지 수사를 못하게 수사망을 회피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범죄 네트워크를 혼자서 다 구축하고 운영을 이제까지 했다는 게 또 한 가지. 네. 의사가 있어야 되잖아. 지금 그건 버닝썬이고요. 이거 버닝썬인데 스패너인가 스니퍼? 그 애기들 막 스너프 필름. 나 그 이름이 스너프 필름. 네. 어차피 저거 하려면요. 네. 의사도 필요해. 아니면 흔적을 지우는 전담반. 걔를 입망음을 하든 뭘 하든 뭐 한가 뭐 뭔가 팀이 있어야 되는데 걔가 혼자 그걸 다 했다고? 장난하나? 어렵다고 봐요. 저는 그런 범죄 네트워크를 못해요 그거를. 왜냐면 왜냐면 이건 테러 활동, 대테러 활동을 할 때 테러리스트를 진압을 할 때에도 그 테러리스트를 고문을 하잖아요. 말 안 들으면서 고문해서 정보를 캐낼 수도 있다고. 혼자 하는 줄 알아요? 장난하나 지금? 아니라고. 팀이 움직인다고. 저는 그건 안 해봐서. 저는 잘 압니다. 그래서 그래요? 에이 왜 그래 하는 거야 진짜. 안 돼. 팀이 있어야 돼요. 그렇겠죠. 계속 가세요. 네. 그리고 자, 여기까지 봤으면 우리가 아동 성착취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다크웹에 빠질 수가 없잖아요. 당연하지. 다크웹이라는 곳은 이제 여러 가지의 음성적인 활동들을 하는 곳인데 아동 음란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라는 사이트가 존재하던 곳이 다크웹입니다. 거기에 운영자 손정우, 지금은 24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조선조. 네. 그리고 엠번방 사건에 검거된 조주민도 25살로 나이대가 매우 젊어요. 매우 어려요. 네, 그래서 이들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내용들로 밀어봤을 때 다 바지 사장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 N번방에서 조주빈이 갑자기 손석희와 김웅, 뭐 윤장현 전 광주시장 생뚱맞죠? 네. 생뚱맞았어요. 근데 뭐 돈도 뜯겼어. 실제로 아니, 전 뜯겼어요. 이해가 안 되는 네. 게 제가 지금 이번 사건에 대해서 감형을 받거나 네. 뭔가 선처를 받으려면요. 네.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돼요. 네, 그렇죠. 쟤는 피해자한테 사과한 적 없어요. 없습니다. 손석희, 그 다음에 김웅, 또 누구였더라? 그 전라도 광주 시장. 광주 전 시장 윤 윤장현이요. 이 사람한테만 사과했단 말이야. 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해요. 피해자한테 사과해야지. 네. 선처를 받으려면. 그리고 뭐 말하는 목소리도 그닥 뭔가 진심 어리게 사과하는 그런 건 아니었어요. 굉장히 티까운 식으로 하니까 아 네. 미안해 이런 거죠. 미안해. 도전적인 그런, 네, 그런 거. 말이었죠. 음. 그리고 다크웹의 송정우 같은 경우는 네. 전 세계 32개국이 공조수사를 시작을 했어요. 2017년 9월부터요. 이것도 잘 기억해 두세요. 2017년 9월. 2017년 9월. 네. 그때부터 미국과 영국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32개국이 2년간 공조수사를 했는데 아니 2년간 수사를 하는데 그 수사망을 잘 피했다는 게 혼자서 가능한 일일까요? 20대 초반에? 불가능하죠. 초중반에? 네. 제가 무슨 뭐 정보기관 요원이야? 어? 그럴까요? 말도 안 되지. 네. 그래서 저는 이들이 다 바지다라고 음. 보고 있고 다크웹 얘기를 꺼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좀 들여다봐야겠죠. 2018년 5월 1일에 이 국제아동물 음란물 사이트를 잡고 보니까 한국인이었다. 네. 그게 손정우고 우리는 조선족이라 말하죠. 조선족이죠. 네. 한국인이 아니죠. 정확히 얘기해야지. 네, 중국인입니다. 조선족. 네, 중국인인데 조선족입니다. 세탁이 좀 됐어요. 네. 네, 근데 여기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있어요. 여기도 기저귀를 찬 아기까지 성착취를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 생후 6개월 된 아기까지요. 네. 차마 여기는 제가 그 선을 못 긋겠더라고요. 너무 토 나와서. 아니 그거를 왜 해?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하여튼 뭐 미친놈들 많으니까 세상에는. 네, 그래서 최근에 출소를 하게 된다, 임박했다라고 하니까 미국의 법무부로 송환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 청원 국민청원에도 미국에 송환을 시켜달라는 청원이 올라와서 활발하게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어렵게 가요? 쉽게 가면 되는데. 네. 보내주면 되지. 아, 그런 거예요? 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은 아동 음란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는 손정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족입니다. 네, 손정우라는 조선족이고 네. 2015년 7월부터 2년 8개월간 운영을 했다고 해요. 네, 용도는 아동 음란물을 제공하는 거였고 그거의 그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다크웹이 이런 아동 음란물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마약, 불법 자료, 당연하죠. 네, 불법 자료 중에는 또 그 악성 코드 이런 해킹 프로그램 같은 것도 포함이 된대요. 그럼요. 그리고 무기 중에는 또 대량 살상 무기도 당연하죠. 있죠. 그것들의 거래 통로가 되는 것이 다크웹입니다. 근데 저 손정우도 나이가 24시기 때문에 네, 쟤도 바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요. 자, 네. 그러면 저기서 추정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손정우가 조선족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저 조선족 손정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중국 삼합회겠지. 그렇겠죠. 거의 그렇게 결론이 나죠. 오. 예, 왜냐면 저걸 네. 한국인이 조선족을 컨트롤 바지 사장으로 했다? 물론 가능성은 있어. 네. 있으나 다른 여러 가지 또 그 정보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정황적 증거로 봤을 때 제 보스는 중국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버닝썬 사건에서도 네. 그 한국 여자들 그거 데려다가 마약 먹여가지고 섹스했을 때도 네. 고객들 상당수가 중국 부자였어요. 네, 그렇게 그쵸?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손정호의 보스가 한국인이었을까?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네. 버닝썬에 실제로 그 삼합회와 린사모가 함께 나타나서 뭐 그 1억짜리 만수르 세트? 만수로? 네, 그 세트 이름이 1억이래요. 1억짜리인데 만수르래요. 아, 술 그 한 테이블 가격이 만 원, 1억. 그 메뉴가 있대요. 만수르 세트라는 그거를 시켜서 뭐 2개씩 막 시켜가지고 자리에 뭐 함께 했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수사가 다크웹 수사가 2017년 9월부터 32개국 수사기관이 공조 수사를 했다라는 거 2017년 9월 기억해 주세요. 2017년 9월은 중국에서 암호화폐 폐지되고 한국에서 미리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알았어요. 입 다물고 있겠습니다. 가만히 있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그 네. 얘기할 건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미국의 FBI 국장 레이가 우리나라에 방한을 2019년 9월 20일에 했어요.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도 만나고 민감용 경찰청장도 만났죠. 그랬죠. 네. 그때 나왔던 이야기들을 주요 내용만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났을 땐 윤석열이 가상화폐 피싱 사기 사건 우리 성공적으로 공조해서 했었지. 그걸 언급을 했어요. 그게 네. 2018년 9월. 네, 그때 가상화폐에 대한 사건을 같이 공조를 성공적으로 했다라는 걸 언급을 했고, 민감용 경찰청장을 만났을 때는 레이 국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다크웹을 통한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문제에 주력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테러 관련 정보 공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 왠지 지금 대량 살상 무기 하면 뭐 떠오르시죠? 북한의 미사일. 그리고요. 그 다음에 그 우한폐렴이 떠오르지. 아, 그렇지 떠오르지 않으세요? 우한폐렴. 왠지 우리 뭔가 미리 이런 진단 시약이라던가 진단 키트라던가 이런 것도 준비되었다라는 정황을 봤을 때 그리고 대량 네. 살상 무기를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로 거래한다면 누가 저 짓을 할까 하는 거지. 그렇죠. 답이 정해져 있잖아 지금. 중국 아니면 북한 둘 중에 하나잖아. 그렇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스너프 필름? 네, 스너프 필름. 그거 할 때 그 소비 대상 중에 중국 고객이 많았단 말이야. 중국은 먹는 나라죠? 뭐 이제 또 그런 것도 이제 연결 다 돼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장기도 있고. 이걸 딱 보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 이것들이 다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다 하나의 사건이다. 찌찌뽕인데요. 네. 네, 쭉 해주십시오. 네, 레이 국장은 참고로 2017년 8월에 제8대 FBI 국장으로 취임을 했어요. 취임하자마자 직후인 2017년 9월부터 이 다크웹 사건을 국제 공조로 수사를 시작한 겁니다. 이것도 2017년 9월? 네. 많은 일들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그때 그 수사가 된 게 레이 국장이 취임하자마자 됐다. 이 목적을 위해서 취임하자마자 한 것이 아닌가. 저짓을 바로 했다면은 저걸 목적으로 취임한 거네. 그렇죠. 네. 더구나 이게 국내가 아니라 해외까지 나가버렸잖아. 네, 맞습니다. 네, 취임해서 국내 일을 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취임하자마자 해외를 나갔다는 거는 이거에 특화된 인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017년 9월. 네. 네, 그리고 가상화폐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억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잠깐요. 오늘 방송 터질 수 있으니까요. 녹화하실 분들은 녹화하세요. 오늘 방송 민감해도 아무래도 이건 날릴 것 같아. 네. 미리 네. 얘기해 주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7년 9월 5일에 이런 기사가 나와요. 중국이 ICO 금지로 가상화폐 시장 얼어붙는 ICO를 전면 금지해요. ICO라는 게 한마디로 투자자를 모으는 겁니다. 네. 네, 그 주식 같은 경우는 IPO라고 하죠. 기업을 이제 소개를 하는 건데, 기업 공개를 하는 건데, 그런 거를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근데 하필 2017년 9월에 FBI가 전 세계 32개 국가 공조 수사를 시작을 했는데, 중국이 때마침 암호화폐, 특히 다크웹에서 거래 수단인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를 금지시켰다. 중지에 스톱하가 야 움직이지 마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조사가 들어오니까 스톱한 거죠. 근데 우연치 않게 또 우리나라도 9월 말에 ICO를 금지시키고 신용공여까지 전면 금지를 시킵니다. 이게 과연 어떤 우연일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때마침 이때 또 하나 더 있어요. 9월 13일 날짜로 나온 기사입니다. 서투온이라는 회사는 조국의 사모펀드가 투자한 포스링크가 100%의 지분을 확보를 해서 만든 블록체인 업체를 이렇게 인수를 한 거예요. 100%의 지분으로. 그리고 이 서투온이라는 블록체인 전문 기업이 코인링크라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든 겁니다. 근데 그 만든 게 2017년 9월이에요. 네, 9월 18일에 오픈한다고 되어 있죠. 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링크에서는 중국과 한중 합작으로 만든 암호화폐 월튼이라는 암호화폐가 상장이 되었고, 이후에 추가로 해외의 알트코인들, 비트코인을 제외한 코인을 알트코인이라고 하는데 그 코인들을 상장을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왜 하필 이 시기냐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이후로 우리나라에 막 김치 프리미엄 해가지고 엄청난 거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저게 지금 보면은 그 우리가 아는 암호화폐 통상적으로 얘기하면 비트코인 나오잖아요. 또 나오는 이더리움 정도? 근데 그 외에 지금 알트코인이라고 해서 이제 기타 등등의
암호화폐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번에 그 중앙아시아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하고 나서 네. 그 우즈베키스탄의 최초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생겼어요. 정부 주도에. 네. 그랬고 그 다음에 키르기스탄에도 아까 얘기했던 스테톤 조국 서톤. 사업본 서톤 그 네. 연결되는 회사가 거기다가 그 마이닝 암호화폐 센터. 거래소 마이닝 센터를 만들었죠. 네. 그런데 여기서 다루는 암호화폐가 바로 비주류 암호화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네. 이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는 네. 거죠. 예. 네. 그래서 말씀하시죠. 이 날짜를 쭉 정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봤어요. 네, 2017년 9월부터 네. 네, FBI가 미국, 영국, 한국 등 32개의 수사기관이 다크웹을 수사 공조했는데 공교롭게 네. 2017년 9월 4일에 중국의 ICO, 가상화폐 ICO 전면 금지, 네. 그리고 2017년 9월 29일에 한국 가상화폐 ICO 전면 금지, 그리고 2017년 9월 18일에는 서트온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링크를 오픈. 그래서 이게 우연의 일치는 아닐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그리고 네. 아까 이제 국내에서도 이렇게 거래되는 이 암호화폐가 무기로 쓰인다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벌써 그림이 나오기 시작하죠. 네. 예, 주요 소비층이 누군지. 네. 그리고 조국 사모펀드가 나온 김에 버닝썬과의 공통 분모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해요. 네. 네, 이걸 알면은 이 사건이 하나라구나라는 거를 좀 더 인식하기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조국 사모펀드와 버닝썬의 공통 분모를 굳이 막 정확하게 가져오고 싶었지만 그러진 않았고 이렇게 네, 간단하게 네. 표시를 했어요. 아시겠지만 조국과 윤총경, 이분이 윤총경이에요. 윤기근 네. 총경이라고 이게 2018년 5월에 민정수석실 회식 때 같이 찍었어요. 그렇지. 사진을 찍었는데 매우 친분이 있어 보이죠? 당연하죠. 네. 이 사진을 찍어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임종석? 아니요. 그러면 저 승리. 아니요. 그럼 누구야? 큐브스의 정상훈이라는 대표예요. 오. 네, 조국 사모펀드의 관계사죠. WFM이 여기에 투자를 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아니 저 네. 식당에서 임종석이도 같이 찍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임종석도 같이 찍었습니다. 네, 같은 배경으로 해서 임종석도 찍은 네. 사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임종석, 조국, 윤총경은 서로 잘 안다. 그죠? 승리도 포함시켜야죠, 여기에. 네, 그럼요. 그 승리하고 윤총경을 소개시켜준 게 이 정상훈 대표고, 정상훈 대표가 또 이제 이 윤총경하고 승리하고 네. 그 같이 동업했던 유리홀딩스의 유 이사라고 있어요. 그 사람도 소개를 시켜줬다고 합니다. 유 이사 혹시 내가 아는 그 유? 그 유는 아닐 거예요. 다른 유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윤총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네. 되게 가볍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서 설명을 좀 추가로 드리자면 네. 이 윤기근 총경이라는 사람은 2006년에 그 노무현 때 민정수석실에서 근무를 했어요. 네. 그때 문재인이 거기 민정수석실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때 청와대에서 인연이 서로 있었지 않나. 그리고 그때 우리들 병원 대출 사건에도 뭔가 관여가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청와대에 한번 들어갔던 사람이 문재인 때 또 청와대 민정실에 들어가서 근무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우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인맥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나 2번이나 청와대에 들어갔는데요. 불과 쉽지 않거든. 네. 네.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버닝썬 윤총경이 또 뭐가 있냐. 이 정상훈 대표 큐브스 있죠. 이 회사의 주식을 5천만 원어치를 매입을 했다고 해요. 오. 네, 그런데 이 소스를 정상훈 대표가 줬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의혹이 있었습니다. 근데 강력 부인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다 하나로 엮여진 운명 공동체다라고 네.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 밑에 저 갤러리 아폴의 더몰은 뭐예요? 사진? 갤러리아 포레라고 성동구에 있는데, 네. 웃긴 게 임종석 말씀하셨잖아요. 네. 임종석이 작년 2019년 1월 3일 그쯤에서 여기 갤러리아 포레를 방문을 했대요. 근데 성동구청장이 과거에 2000년부터 네. 2008년까지 임종석의 오른팔 보좌관이었대요. 보좌관. 그래요? 네. 보좌관이었대요. 지금 다 연결되잖아. 저 식당에서도 네. 같이 만났었고, 네. 임정석의 보좌관이 네. 저기를 또 방문했고. 그렇죠. 이거 누가 산 거예요? 이거요. 네. 포스링크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회사가 지하상가 시설 1층을 전체를 매입을 했어요. 그게 2017년 1월입니다. 오. 네, 그 납기일이. 네.
그런데 금액이 160 몇 억인데 164억 정도 돼요. 세금은 별도니까 한 180억 정도 됐겠죠. 근데 이 자금들이 과연 그러니까 이 포스링크에 투자를 했던 레드코어 밸류업 1호라는 그 펀드가 투자자가 미확인으로 기사에 나옵니다. 네.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2016년 4월 29일에? 모르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때 그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가 중국 회사와 투자 MOU? 6천억 투자 MOU를 맺었잖아요. 그 강서성의 화강 과학기술 발전 유한공사. 네. 맞아. 아, 그런데 이 이름을 다 외웠습니다. 레드코어 네. 밸류업 1호에 투자를 한 투자자가 미확인이다고요? 응? 좀 이거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상화폐로 투자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그 금액이 여기에도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 그리고 이 갤러리아 폴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버닝썬의 린사모, 네. 린사모가 2017년 1월에 주택을 한 채 구입을 한 것으로 나와요. 네. 네,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갤러리아 폴의 지하 1층 상업시설 전체 164억 원 정도 되죠. 부가세 네. 별도 되고. 이게 납기일이 원래 생각했었던 것보다 좀 늦어져요. 원래는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11월 15일에서 네. 2017년 1월 16일까지. 네. 이때까지 납기일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조국 사모펀드 코링크가 네. 레드코어 밸류업 1호라는 펀드를 처음에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이 레드코어 밸류업이 여기에 지분을 5% 미만으로 확보를 했었어요. 30억 정도? 25억이었나 보다 처음에. 네. 그랬는데 또 추가로 30억 정도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받겠다. 네. 그래서 잔금 납입을 한 날짜를 2017년 1월 말까지로 잡아놨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다른 회사가 최대 주주로 다시 등장을 하죠. 네. 근데 그 주주도 2017년 1월 달에 납입을 완료를 해서 30억 원을 납입을 해서 최대 주주가 됩니다. 근데 이 날짜들이 우연의 일치는 아닐 거라고 보는 거예요. 네, 이 금액이 그리고 가상화폐와 중국의 자본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네, 보시면 네, 버닝썬 린사모가 갤러리아 포레를 2017년 1월에 여기에 주택을 샀다라는 내용이 보이시죠? 네. 정작 집에 들어가서 산 적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왜 샀을까? 그럼 저건 네. 샀으면 누가 썼어요? 누군가 샀으면 누군가 써야 될 거 아니야? 거의 방치된 것 같아요. 네. 방치될 리가 있나? 장난하나? 그럴 수도 있죠. 160억을 썼는데 그 공간을 네. 방치한다고? 뭔가 불법적인 일을 했겠죠, 그 안에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거의 다 현판을 아무것도 안 붙이고 네. 그냥 뭔가를 하는 거지. 음. 뭐 그런 뻔한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뭐 네. 옵션이 딱 정해져요. 네. 예. 그럼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역시 박사님이세요. 아예 의혹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네.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네. 뭐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뭘 할지가. 네. 네, 그 다음에. 그리고 이 린사모란 여자는 아시다시피 삼합회에 관련이 있고 이 삼합회는 홍콩 등에서 가상화폐 상장에 관여를 하고 있다. 가상화폐와 무관하지가 않아요. 아주 깊은 연관이 되어 있고 이 가상화폐 기술은 뭐 말씀 쭉 하셨듯이 불법으로 그 자금을 세탁하는 통로가 된다고 이렇게 기사에 나와 있었습니다. 원래 그거 할 때 쓰는 게 가상화폐예요. 딴 거 없어요. 그렇죠. 예. 원래 그래 왔어요. 해서. 네. 그런데 뭐 일단 여기까지는 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이걸 한꺼번에 인지하기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번 말씀드렸으니까 또 다시 보시고 제 방을 한 번 더 보시고 이걸 큰 그림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PPT는 다 끝난 거예요, 지금? 네, PPT는 끝났고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시작은 우리가 N번방이었기 때문에 N번방과 그리고 버닝썬과 다크웹의 공통점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미성년자 성착취 그리고 스너프 필름 그리고 가상화폐 네. 이거잖아요. 근데 미성년자 성착취 소비하는 대상들이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소수죠. 절대 다수 할 수가 없어요. 첫째, 비쌉니다. 네. 그 비싼 걸 누가 하겠어? 예? 그리고 미국이나 이런 딥스테이트들이 상당히 이런 걸 좋아한다고 해요.
미성년자 성착취를 그래서 은어까지 만들어가면서 그렇죠. 한다고 하죠.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박사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네. 제가 제일 힘든 부분을 맡았는데 네. 저는 이게 음모론 위험하기 때문에 앞으로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정치인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약간 좀 웃기게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안 돼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네. 가볍게 잠깐 마우스 좀 해보세요. 네. 그래서 가기 전에 제가 광고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가시면은 검색창에 검색창에 네, MSG 여기 있다. 꽝네 이렇게 치시면 되고요. 네, 제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네. 로고가 되어 있어요. 네. 네, 여기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여기로 들어오시면은 그 자세한 내용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내용들은 재밌는 내용이 아니라서 약간 좀 깊게 파고 들어가니까 어떤 분들은 졸립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지금 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이거 더 내용 보완해서 아마 또 방송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뭐 또 봐주시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는데 탐사보도식으로 많이 조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오셔서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